남편이 건넨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은 제 손바닥 안에서 땀에 젖어갔습니다. 알아서 해보라는 그 짧은 말이 허락인지 아니면 알아서 버텨보라는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제 새벽은 이전보다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식당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던 틈틈이 저는 묵호항 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겨울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매달려 있는 명태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요. 해남에서는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갯벌에서 낙지를 잡을 땐 뻘의 따스함이 발가락 사이를 감쌌는데 이곳의 명태들은 영화의 공기 속에서 스스로를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의 칼날은 무자비했습니다. 도마 위에 던져진 명태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대가리를 탕탕 내리쳤습니다. 명태는 속살이 하얘야 해. 잡생각 말고 깨끗하게 씻어. 동해 바다가 원래 맑잖아. 음식도 그 닮은 꼴이어야지. 아주머니의 호통 속에 담긴 묵호의 맛은 결벽에 가까운 담백함이었습니다. 소금 한 줌과 무 몇 조각, 그리고 막장 한 숟갈이면 충분하다는 그들의 방식은 제게는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해남에서라면 명태 한 마리를 잡아도 마늘을 한 주먹 다져 넣고 맵싸한 고추장 양념을 진득하게 발라 졸여내야 비로소 사람 먹는 음식이라 쳤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양념이 재료의 맛을 가리는 걸 금기시했습니다. 저는 하얀 명태살을 씻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음식 마냥 속내가 투명하구나. 감추는 게 없으니 저리도 당당하구나. 명태가 지나가면 오징어의 차례였습니다. 묵호항의 오징어는 해남의 막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낙지는 손 안에서 미끈하게 빠져나가는 유연함이 있고 갯벌의 따뜻함이 배어 있는데 이곳의 오징어는 손에 닿는 촉감부터가 빳빳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껍질을 벗기려 들면 고집스럽게 달라붙어 좀처럼 속살을 내주지 않았지요. 오징어는 성질이 급해서 죽어서도 몸을 안 굽혀. 사람도 그래야 하는 거야. 동해바다 살려면 저 오징어처럼 꼿꼿해야지. 아주머니의 말은 마치 저를 향한 가르침 같았습니다. 해남 가시내의 부드러운 말투와 느긋한 성미가 이 거친 묵호 바닥에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지요. 저는 오징어 껍질을 벗겨내며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 밑이 아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낙지가 갯벌 속으로 숨어들어 생명을 지킨다면 오징어는 거친 파도에 몸을 부딪히며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머니가 덤으로 챙겨준 명태 대가리와 오징어 다리 몇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잠든 고요한 부엌, 저는 낮에 배운 묵호의 담백함 위에 해남의 기억을 살짝 얹어보았습니다. 소금으로만 간을 한 명태국에 해남 친정 엄마가 보내준 태양초 고춧가루를 한 꼬집 풀었습니다. 맑았던 국물이 발그레하게 물드는 것을 보며 묘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묵호의 하얀 명태살에 해남의 붉은 마음이 스며드는 순간, 그것은 제가 이 낯선 땅과 화해하는 방식이었고 앞으로 찰 제 식당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명태는 얼어야 제맛이 나고 오징어는 말려야 깊은 맛이 나듯 제 인생도 이 찬바람 속에서 비로소 맛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묵호의 방식을 배웠고 밤에는 해남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사방이 정막에 잠긴 자정이 되어서야 저만의 진짜 수업이 시작되곤 했지요. 식당 아주머니가 거저 가져가서 고양이나 주라 하며 챙겨준 명태 대가리와 서더리 봉지를 풀면 부엌엔 차가운 동해의 비릿함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마른 명태 누나를 들여다보며 홀로 부엌대기가 되어 앉았습니다. 가스불 위에 올린 냄비 속 물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를 때 저는 남편 몰래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해남 친정엄마가 딸내미 시집 보낼 때 보직 밑바닥에 넣어주었던 3년을 묵힌 진득한 멸치 액젓이었습니다. 단지 뚜껑을 여는 순간
묵호의 찬 공기를 뚫고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고향의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남도의 햇살이었고 갯벌의 짠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 끝에 그 액젓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려 끓는 명태탕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맑기만 하던 명태 국물 위로 미세한 파동이 일더니 투명했던 물빛이 이내 깊고 노란 황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동해의 깨끗하고 담백한 명태살에 해남의 진하디 진한 감칠맛이 스며드는 순간 제 머릿속에선 묵호의 파도와 해남의 갯벌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누구는 낯설다 하겠지요. 누구는 근본 없는 맛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묵호 사람들의 그 무뚝뚝한 속내를 달래줄 수 있는 건 오직 이 깊은 남도의 간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해의 명태가 해남의 액젓을 만나 비로소 비린 맛을 지우고 구수한 깊은 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낯선 땅에서 제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묵호의 바람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해남의 양념에 녹아 비로소 따뜻한 국물이 된 것만 같았지요. 저는 그날 밤 낡은 가계부 뒷자니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오징어는 해남 고추장으로, 명태는 남도 액젓으로.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남자에게 인생을 걸고 올라온 한 여자가 자신의 고향을 버리지 않고도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기 위해 찾아낸 절박한 타협점이자 위대한 합작품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묵호항의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어제까진 그 불빛이 남의 집 잔치처럼 멀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밤은 마치 제 앞길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의 밥상에 처음으로 밤새 연구한 명태조림을 올렸습니다. 묵호항에서 갓 떼온 명태라 살은 갓 구운 빵처럼 탄탄하고 결이 살아있었지만 그 겉면을 감싼 것은 해남의 태양초와 멸치 액젓으로 버무린 진득하고 매콤한 양념이었지요. 동해의 정직한 재료와 남도의 화려한 간이 한 그릇 안에서 처음으로 몸을 섞은 날이었습니다. 밥상을 내려다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맑은 탕에 익숙한 묵호 남자에게 이 뻘건 음식은 어쩌면 침범이자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묵묵히 자리에 앉더니 낯선 빛깔의 명태조림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징어가 왜 이리 뻘게? 무심하게 툭 내뱉는 그 말엔 늘 그렇듯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젓가락은 이미 명태의 두툼한 살점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땀방울이 콧등에 맺힐 정도로 집중하며 해남의 매운맛이 밴 명태를 입안으로 밀어넣을 뿐이었지요.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평소 한 그릇이면 족하던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워냈습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밥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작업복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등을 돌리고 서 있던 그가 마치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내일도 이거 해놔라. 맛이 괜찮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려 말았습니다. 월칵 눈물이 쏟아질 뻔한 것을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맛있다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 뿌리 내리려 발버둥치던 해남 가시네의 그간의 고단함을 가장 무뚝뚝한 방식으로 인정해준 동해 남자의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명태는 동해의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비로소 그 속살이 노랗고 포근한 황태가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해남의 따뜻한 햇살을 뒤로하고 찾아온 동해의 찬바람은 저를 얼리고 녹이며 아프게 했지만 그 세월을 견뎠기에 제 안의 해남이 비로소 묵호의 맛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연습은 끝났습니다.
망설임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업고 시장 골목 끝자락,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가게 앞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유리창을 행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문지를 때마다 가려졌던 세상이 보이고 두 번 문지를 때마다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제 손자국이 남은 그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식당 주인으로서의 첫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여녀 이야기 06 드디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첫날 찾아온 묵호 손님들은 제 뻘건 명태를 보고 버럭 화를 내며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명세탕이야? 음식을 다 버려놨네. 설렘으로 시작한 첫 장사. 해남 여자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눈물로 버무린 그 뜨거운 개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